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당신이 지금 담요에 폭 쌓여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혹은 잠옷차림으로 소파에서 한숨 돌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 안은 고요하고,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집니다. 곁에 잠든 파트너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당신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술렁임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바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에 익숙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만약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와 닿는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현재 시간을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켠 채 오늘 밤의 여행을 시작합시다. 그것은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조금 쌀쌀한 바람이 방충망을 지나 침실로 흘러 들어오던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특별한 날도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금요일, 아이들이 일찍 잠들어준 보통의 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왠지 공기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느린 움직임으로 제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언제나 서두르던 사람이 마치 호흡을 맞추려는 듯 그런 부드러운 리듬으로 다가왔기에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아보니 제 몸속에 있는 작은 등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손바닥이 따뜻해져 갔습니다. 발끝, 등, 그리고 가슴 깊은 곳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감각은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부드러운 것이었고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뜨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 제 몸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터라 저도 모르게 아하고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다음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제 하반신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몸을 꽉 움츠리고 말았습니다. 나 지금 뭔가 이상한 짓을 해버린 게 아닐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끄러움, 혼란, 그리고 두려움. 그때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제 불안을 하나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귓가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저를 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엄마라는 역할에 쫓겨 제 몸을 그저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한마디 이후에 저는 비로소 나는 아직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만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더 깊은 대화 같은 것이 되어갔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과 온기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물론 금세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거리는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몸은 나이나 시간의 흐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신뢰와 안심 속에서야말로 가장 아름답게 반응한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증거이며
당신 자신의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이 흘러나온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고 실감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저는 한 가지 물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체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기분 좋은 느낌과 행복감 뒤에 찾아왔던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몸의 반응. 그것은 사고였을까? 아니면 실패였을까? 알 수 없는 채로 며칠이 지났고 저는 오랜 세월 여성의 마음과 몸을 들여다봐온 김 원장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현상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랍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열어 김 원장님의 강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느릿한 말투, 어딘가 어머니 같은 눈빛. 그녀의 말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직접 와 닿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여성 전문의로서 40년간 지켜본 바로는 처음 겪는 경험에 당황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생명이 가진 아름다움의 표현이랍니다. 화면 너머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에 저를 용서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분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거 소변이었나요?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역시 소변을 본 것이 아닐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액체는 여성의 몸 깊숙한 곳, 요도 주위에 있는 스킨선이라는 작은 분비샘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냄새도 거의 없으며 마치 옹달샘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주 약간 소변이 섞일 수도 있지만 그 주성분은 전혀 다릅니다. 야, 그럼 나는 망가진 게 아니었구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계속해서 정상이 되려고 무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의식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고조와 신체의 자극이 겹쳤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즉,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응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몸과 마음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여성사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단어는 조금 딱딱하지만 그 울림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린 신뢰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반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편안하게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야말로 몸은 가장 깊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불안이나 긴장 속에서는 아무리 자극을 가해도 몸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즉,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몸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확실히 그날 밤은 남편의 다정한 눈빛과 아무 말 없이 꽉 잡아준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보호받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김 원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스킨선은 소위 지스팟과도 관계가 깊으며 질입구와 요도 사이에 있는 좁은 부분에 위치합니다.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외부의 자극이나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곳에 부드러운 자극이 더해질 때 체액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저도 모르게 손을 포개어 제 몸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렇게나 복잡하고 섬세하며 하지만 놀라울 만큼 기특하게 버텨주는 제 몸을 이제껏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 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감각이야말로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기 수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넘친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마음과 몸이 올바르게 작동했다는 아름다운 신호인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면을 끄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향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스르르 손에서 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그건 나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나야말로 고마워 라고 한마디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확실한 다정함과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전날 밤의 기억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과 침대 위에 흐트러진 시트. 남편의 숨소리가 왜인지 사랑스럽게 느껴져 저는 가만히 그의 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감각, 과거 연인이었을 때 느꼈던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이 몇 년 만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현상이 또 일어날까? 아니면 그건 한 번뿐인 예외였을까? 애초에 우리가 다시 그날 밤처럼 마음과 몸을 포갤 수 있을까? 불안을 아는 채 저는 다시 김 원장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만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안정, 신뢰, 그리고 심리적인 연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문을 엽니다. 마치 제 의문을 전부 꿰뚫어 본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깊고 다정하게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감정의 일치를 소중히 하는 것. 설령 그녀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눈동자 속에 있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을 알아차려 주세요. 그날 평소보다 조금 말이 적었다. 미소가 굳어 있었다. 호흡이 빨랐다. 그런 작은 변화가 마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었던 밤, 확실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스킨선에 초점을 맞춘 깊고 느린 자극. 그저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대듯이 그녀가 리듬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스킨선은 매우 민감해서 압력이 아니라 흐름에 반응합니다. 이 말에는 놀라움과 함께 납득이 갔습니다. 사랑은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호흡, 목소리의 떨림, 손의 움직임, 눈꺼풀의 무거움,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을 감고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면 그것은 신뢰가 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저는 과거에 얼마나 행위 자체에만 집중했는지를 떠올리며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제 자신. 하지만 원장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정성껏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수 현상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많은 여성들이 그 순간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짓눌릴 뻔합니다. 하지만 그때 파트너가 그것을 그저 사고로 여기는지 아름다운 반응으로 여기는지에 따라 그녀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던 그 순간을. 그것이 없었다면 분명 저는 지금도 제 몸을 탓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끄럽다고 느낄 때일수록
아름답다고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 전체의 자아상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딸에게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생명의 반응 그 자체인 것이다. 그날부터 저는 부부의 시간에 조금씩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잡고 있기. 눈을 감고 호흡을 맞춰보는 시간 갖기. 신기하게도 그것만으로 마음이 이완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가득 찼던 무언가가 조용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저 그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마워. 오늘도 당신이 제일 예뻤어. 저는 그때 제가 비로소 저 자신으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으로부터 제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그 반응은 단순히 생리현상이 아니라 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증명하는 듯한 조용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김 원장님을 찾아가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당황하고 부끄러워했던 여성들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은 박선영 씨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아주 차분한 분위기의 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솔직히 남편과의 관계는 무덤덤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선영 씨의 눈에는 당시를 회상하는 부드러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봄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일찍 잠든 조용한 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그날 밤은 서로의 숨결이 포개어질 때마다 무언가 조용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온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가슴속이 뭉클하게 뜨거워지더니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갑자기 흘러나와서 저도 모르게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아, 실수했구나 싶어서요. 당혹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남편은 선영 씨의 몸을 가만히 감싸 안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괜찮아. 너무 멋졌어. 당신의 전부를 느낀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선영 씨의 마음에 계속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처음으로 제 몸에게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까지 그녀에게 자신의 몸은 집안일과 육아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계기로 몸이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 다시 눈을 뜬 것 같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제 마음에 솔직해져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용기 있었던 그녀의 이야기가 제게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조금 더 젊은 여성, 이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26, 서울 도심에서 혼자 살고 있던 대학원생. 말이 없고 어딘가 섬세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애였어요. 상대는 같은 학부 선배였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죠. 사귄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와 하룻밤을 함께하게 된 그날.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아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밤.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겨우 몸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무언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뭔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서 갑자기 몸 깊은 곳에서부터 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굳히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지혜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김 원장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눈은 빨갛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으며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망가진 걸까요? 그때 김 원장님이 했던 말이 그녀의 마음을 구원했습니다. 아니야. 내 몸은 제대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뿐이야. 망가진 게 아니라 드디어 열린 거란다.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조금 짧아진 머리와 반짝이는 눈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원장님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을 싫어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몸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되찾는 것이라고. 부끄러움의 너머에는 결코 부정이 아니라 자기 긍정과 연결이 있으며 이 경험은 생리현상 이상의 인생의 재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실제 사례들을 들었던 날,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 진력 하늘은 아무렇지 않은 색이었지만 그 아무렇지 않음이 묘하게 편안해서 제가 하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날 밤과 같은 연결을 다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김 원장님이 소개해 주었던 5가지 실천 방법이 제 마음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첫째, 말보다 먼저 체온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부의 밤, 갑자기 서로를 만지거나 말을 나누기 전에 그저 손을 잡는 것,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일에 지쳐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만히 그의 손을 잡고 호흡의 리듬을 맞춰 보았습니다. 조금 놀란 듯한 얼굴을 하면서도 그는 그대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제 마음도 몸도 툭 하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란 말보다 빨리 피부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둘째, 그녀의 호흡과 긴장을 알아차리는 것. 여성의 몸은 아주 섬세합니다. 설령 괜찮아 라고 말해도 등이 굳어 있거나 호흡이 얕아져 있다면 아직 마음의 열쇠는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몸의 움직임이나 호흡, 미세한 근육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검이 아니라 곁에 머물기 위한 관찰입니다. 특히 허리 부근에 미세한 떨림이 있거나 어깨에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은 그 역시 안심하고 있다는 신호. 반대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제 말 없는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셋째, 스킨선의 이해와 접근. 이것은 조금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성인 제 몸의 구조를 아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손에 넣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킨선은 질과 요도 사이에 위치한 작은 샘 조직. 그곳은 아주 민감해서 일정한 리듬과 밀착감이 있을 때 체액이 자연스럽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이 아니라 리듬.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저는 남편과 그러한 리듬을 듣는 밤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강함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몸이 열려가는 것을 저는 제 안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만약 그 현상이 일어나면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이 말에는 구원받았습니다. 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여성이 처음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그때 파트너가 놀라거나 놀리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있으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괜찮다고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만에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저 제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컥할 만큼 기뻤습니다. 다섯째, 다음 날 아침에 고마워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생각 외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제 마음 열어줘서 고마웠어. 그 말에 저는 어젯밤에 제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여성은 말의 여운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라도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 5가지 실천은 특별한 도구도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기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성의 몸이란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한 것도 수치로 측정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위한 문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는 열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계절이 바뀌고 저는 다시 조용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와는 이제 달랐습니다. 무엇이 변했는가? 그것은 몸의 반응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일어날 때마다 괜찮을까? 틀리지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것이 나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스르르 녹아내린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남편이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무척 부드러워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되받아쳤지만 사실은 기뻤습니다. 제 내면에 있던 긴장과 자기 부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김 원장님의 강연에서 소개된 어떤 여성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단 한 번의 그 반응이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있던 10년치의 오해를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 현상은 분수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짊어지고 있던 해야만 한다와 부끄럽다가 하나의 파도와 함께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은 것은 아주 조용하고 온화하며 진실한 저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점을 바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 현상이 아직도 부끄러운 일로 이야기되기 쉬울까요? 왜 이렇게나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회가 여성의 몸을 타인의 것으로 너무나 많이 여겨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잡지나 인터넷에 실린 것은 대처법뿐, 이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조차 미지의 존재인 채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원장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줄곧 당신의 편입니다. 배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아직 들을 귀를 갖지 못했을 뿐이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밤 제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온 것이라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순간이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었던 것이라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처럼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말을 보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에 보낸 아름다운 화답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말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밤, 눈이 마주치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 마음이 통합니다. 그것은 한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몸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느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사실은 느끼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자신의 몸을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제 경험과 김 원장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반응이 가진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현상은 결코 실수가 아니며 이상한 것도 아니고 여성의 몸과 마음이 올바르게 연결되었을 때만 찾아오는 아주 특별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불안했던 밤, 당황해서 울고 싶었던 아침, 그럼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만 끌어안고 있던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는 다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부부의 관계도 자신의 몸도 나이나 경험으로 닫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 안에 있는 안심과 신뢰. 그 두 가지를 소중히 키운다면 또 반드시 새로운 밤이 찾아올 겁니다. 불을 끄고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오늘도 자신을 잘 돌봐주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밤만은 조금만 말을 줄이고 온기로 전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